오늘도 병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한남동 아파트 32층, 한강이 보이는 이 집. 30년을 의사로 살아오면서 하나하나 이룬 것들이다. 청담동 피부과 원장, 의사 집안의 며느리,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대 의대 나온 아들의 엄마.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이 폭탄 선언을 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처음엔 기뻤다. 드디어 우리 민재가 33살, 이제 때가 됐지. 병원 동기 중에 괜찮은 애가 있나? 아니면 후배 중에 약사나 간호사? 그래. 어떤 애야? 어느 병원 다녀? 병원 안 다녀. 네일아트 강사야. 그 순간 내가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다. 네일 아트. 엄마, 다음 주에 데리고 올게.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민재를 가졌을 때가 생각난다. 임신 중에도 병원 일을 놓지 않았다. 배가 불러오는데도 수술실에 서고 환자를 봤다. 남편은 대학병원 교수로 바쁘고 시댁에서는 의사 며느리가 애도 제대로 못 키우냐며 눈치를 줬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 태교는 모차르트와 영어 동화책,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업고 학회에 갔다. 돌잔치는 특급 호텔에서 했고 하객 중엔 의료계 인사들이 반이었다. 박 교수님 아드님, 정말 복스럽게 생겼네요. 이 아이가 나중에 의사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들이 내게는 목표가 됐다. 민재는 18개월에 한글을 뗐다. 36개월에 영어 문장을 말했다. 대치동 아파트로 이사한 건 민재가 5살 때. 이 동네에서 키워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주변에서 다들 그랬다. 나도 그렇게 믿었다. 민재의 유년 시절은 전쟁이었다. 월요일 수학학원, 화요일 영어학원, 수요일 과학학원, 목요일 논술, 금요일 피아노, 토요일 수영, 일요일 복습. 엄마, 나 오늘 좀 쉬면 안 돼? 그럴 때마다 나는 달랬다. 민재야,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엄마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다른 애들도 다 이렇게 해. 너만 안 하면 뒤처지는 거야. 실제로 뒤처질까봐 무서웠다. 옆집 아이는 전교 1등이고 건너편 아이는 영재원에 다니고 우리 민재만 뒤처지면 안 됐다. 초등학교 6년 내내 학원 5개, 중학교 때는 7개, 고등학교는 대성학원 재수종합반. 엄마는 민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입버릇처럼 한 말.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은 내가 정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 고3 겨울, 민재가 합격했다. 엄마, 서울대 의대 붙었어. 그날 나는 울었다. 33년 의사생활 중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시댁 제사 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다. 며느리, 고생했어. 우리 민재 잘 키웠어. 병원 모임에서도 얼굴을 들 수 있었다. 윤 원장님 아드님, 서울대 의대 갔다며요? 부럽습니다. 그 순간들이 너무 달콤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키웠지. 내 인생을 바쳐서. 의대 6년, 민재는 한 번도 말썽 없었다. 성적도 우수했고 인털레지던트 과정도 순탄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왔다. 김소연. 29살. 네일아트 강사. 일요일 오후 우리 집 거실에서 처음 봤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그게 첫 신상이었다. 학력이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안다. 나도 교양 있는 사람이다. 차별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러웠다. 민재 옆에 있는 그녀를 보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33년을 투자한 아들이 저런 애랑? 차를 대접하면서도 손이 떨렸다. 소로연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는 택시 기사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오빠가 둘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해서 오빠들 대학 보냈어요. 기특하긴 하다. 착한 애인 것 같다. 그런데 왜일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그날 밤 남편과 침실에서 이야기했다. 당신, 이거 어떡해? 남편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좋은 애 같긴 한데 솔직히 우리 민재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치? 나만 그런 게 아니지? 우리는 한참을 얘기했다. 학회 갈 때 뭐라고 소개해? 우리 며느리 네일아트 강사입니다. 병원 식사 모임에 데려가면
교수 부인들이랑 무슨 얘기를 해? 아이 낳으면 교육은 누가 시켜? 영어 한마디도 못할 텐데. 말하면서도 나 스스로가 싫어졌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나?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33년의 투자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민재가 다시 찾아왔다. 엄마, 소연이 어땠어? 좋더라. 그럼 축복해줘. 민재야. 나는 심호흡을 했다. 엄마가 너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알아.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몇 개 다녔는데. 엄마가 밤 12시까지 너 학원 픽업하러 다녔잖아. 그것도 알아. 대치동 아파트 전세금 올려서 이사 간 것도 다 너 교육 때문이야. 민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서울대 의대 나온 아들이, 고등학교만 나온 애랑 결혼한다고? 순간 민재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 없어. 없는데.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안 돼? 아니, 행복해야지. 근데 그 행복이 오래 갈 것 같아? 왜 오래 안 갈 것 같은데? 세상이 그렇잖아. 의사 와이프로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민재는 한참을 나를 보다가 말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엄마가 원한 건 내 행복이 아니라 엄마의 자랑거리였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뭐라고? 엄마는 늘 남들 눈치 봤어. 나보다 학원 엄마들 눈치가 더 중요했어. 민재야, 그게 무슨.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나? 내가 그림 그리는 게 좋다고 했을 때. 기억난다. 그때 민재는 미술학원을 가고 싶어 했다.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살래. 수학이나 열심히 해. 그랬잖아. 그건 중학교 때는 내가 힘들다고 학원 좀 줄이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는 남들도 다 하는데 너만 힘들어라고 했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나 한 번도 내 인생 살아본 적 없어. 늘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제 딱 한 번 내가 선택하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어.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민재의 어린 시절 앨범을 봤다. 돌잔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민재,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커다란 가방을 맨 민재, 중학교 졸업식 사진, 1등상을 받은 민재, 고등학교 수능날 사진, 긴장한 표情의 민재, 서울대 합격 사진, 환하게 웃는, 아니, 웃고 있지 않았다. 그제야 봤다. 민재는 사진 속에서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내 아들은 웃지 않게 됐을까? 며칠 후 나는 소연이에게 연락했다. 소연 씨, 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청담동 카페. 소연이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원장님, 죄송해요. 제가 민재 씨한테 부담만 드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다. 소연 씨는 우리 민재가 뭐가 좋아요? 소연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처음 민재 씨 봤을 때 너무 슬퍼 보였어요. 슬퍼? 네. 병원에서 환자들한테는 웃는데 혼자 있을 때는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나는 놀랐다. 민재가 슬퍼했다니. 제가 물어봤어요. 왜 슬퍼 보이냐고. 그랬더니 민재 씨가 그러더라고요. 소연이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이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 늘 누군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어. 그날 밤 나는 욕실 거울 앞에 섰다. 58살, 피부과 원장, 청담동, 한남동, 의사 남편, 서울대 의대 아들. 그게 나였다. 내 정체성이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게 빠져 있었다. 엄마, 나는 정말 엄마였을까? 아니면 민재의 매니저였을까? 민재의 행복보다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 더 중요했던 건 아닐까? 거울 속에 내가 낯설었다. 갑자기 친정 엄마가 생각났다. 내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엄마는 울었다. 지연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의사가 돼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이뤄서.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지금은 안다. 엄마는 나를 사랑했다. 내 명예가 아니라 나 자체를. 나는 민재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서울대 의대 나온 아들을 사랑했을까? 일주일이 지났다.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데 집중이 안 됐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다. 퇴근 후 남편과 다시 이야기했다. 여보, 나 생각을 좀 해봤어. 응. 우리가 민재한테 너무 잔인했던 것 같아. 남편도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 생각했어. 우리가 민재 인생을 너무 통제한 거 아닌가. 33년을 우리 맘대로 살게 했는데, 이제 하나쯤은 민재가 선택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그래. 그리고 솔직히, 소연 씨, 나쁜 애 아니야. 오히려 우리보다 더 따뜻해. 다음 날, 민재를 불렀다. 민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재는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 33년 동안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강요했어.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민재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랐어. 그게 너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 엄마가 원한 건 결국 엄마의 자존심이었어. 나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는 내가 선택해.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살아. 그게 고등학교 졸업이든 대학 교수든 엄마는 이제 상관없어. 정말? 응, 정말. 민재가 처음으로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아, 이게 엄마구나. 2달 후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소연이는 우리 집에 자주 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해졌다. 어머니, 이 드레스 어때요? 예쁜데? 근데 이건 너무 화려하지 않아?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 문구를 정하고 예식장을 예약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응, 뭔데? 저를 처음 봤을 때 실망하셨죠? 나는 잠시 망설였다. 거짓말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 응, 솔직히 그랬어. 역시 제가 느꼈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도 만약 제 위치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소연이는 미소 지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나는 소연이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 고마워. 우리 민재 웃게 해줘서. 결혼식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민재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턱시도를 입은 민재가 거울을 보고 있었다. 민재야. 엄마. 왜 벌써 일어났어? 그냥 너 보고 싶어서. 나는 민재를 안았다. 엄마, 고마워. 축복해줘서. 엄마가 고마워.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참아줘서. 엄마, 민재야, 행복해야 해. 꼭. 응, 행복할게. 예식장은 소박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신부 입장. 소연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왔다. 택시 기사인 아버지는 낡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눈에서도 눈물이 났다. 저분들도 나처럼, 아니, 나보다 훨씬 더 힘들게 딸을 키웠겠지. 민재와 소연이가 서로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빛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 사회자가 물었다. 신랑 신부 서로 사랑하십니까? 네. 두 사람의 대답이 예식장을 울렸다. 나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이게 맞는 거겠지. 이게 피로 연장. 병원 동기들이 찾아왔다. 지연아, 축하해. 며느리 예쁘네. 고마워. 근데 뭐 하는 애래? 네일아트 강사. 아, 그래? 요즘은 그런 직업도 괜찮지 뭐.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응, 좋은 애야. 우리 민재 정말 잘 챙겨줘. 그럼 됐지 뭐. 친구가 웃으며 가고 나는 소연이를 바라봤다. 소연이는 민재의 조카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고 있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저 모습이 좋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강이 보이는 거실. 남편과 와인을 마셨다. 여보, 오늘 어땠어? 좋았어. 민재 행복해 보이더라. 그치?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나 오늘 깨달았어. 뭘?
33년 동안 민재를 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였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우리 둘 다 그랬어.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그래. 다행이지.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